나라 국간이 난리가 났다. 41조가 펑크가 난다. 진짜 난리 났죠. 올해 국세가 들어와야 될 돈이 41조가 펑크 난다는 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빚을 많이 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빚이 자칫 잘못하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실래요? 1월에서 5월까지입니다. 작년에는요 196조 6천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올해는요 160조 2천억 원밖에 안 됩니다. 무려 18.5%가 줄었고요. 금액으로 보면 36조 4천억 원의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까지가 36조 4천억 원인데 앞으로 세수가 제대로 거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앞으로 세수가 제대로 거친다는 보장이 있으면 이걸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게 시장의 예측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법인세입니다. 법인세가 2022년에는 60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60조 9천억 원. 그런데 2023년에는요 43조 6천억 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기업들의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법인세라는 게 기업의 매출이 빵빵 뜨면 법인세 많이 내잖아요. 지금 기업의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매출이 안 뜬다는 이야기고 영업이익이 제대로 안 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빨리 해야 될 게 민간 주도 성장을 가져간다면 돈을 주지는 못할 거다. 지금 나라 부채가 세기 때문에 그러면 규제를 강력하게 해결해라. 최저임금 낮추고 저는 최저임금 낮추고에 늘 일단 주휴수당을 낮춰야 되니까 그리고 주 52시간제 이거 없애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좀 상황을 경감시켜주고 나머지 해체해야 될 거 있잖아. 해체해야 될 거 각종 규제들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삼아서 얼금했잖아요. 이거 조기에 해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기업이 날개를 단다. 기업이 신이 나야 되고 기업의 돈으로 이게 경기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목이 터져라 외쳤을 거예요. 근데 예상보다가 늦잖아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이게 동의를 안 해주는 게 너무나 많죠. 아직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이 국가 경영을 한다고 생각해요. 의회를 통해서 그들이 국가 경영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규제 해제는커녕요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제대로 못 깎게 계속 태클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 법인세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요 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소득세도 보세요. 60조 7천억 원에서요 51조 2천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세만큼은 안 줄어들었지만 경기가 나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소득이 줍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덜 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도 적지 않습니다. 작년엔 37조 3천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3조 5천억 원이에요. 소비를 그만큼 덜 한다는 거예요. 소비를. 소득이 적으니까 소비를 덜 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늘어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늘어난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경기가 좋아져야지 수입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야지 소비를 하는데 소비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충격적인 상황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핵심을 제대로 찌르지 못한다. 저는
야당과 싸워서라도 기업에 어떤 규제 해제를 해주고요. 예, 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는 거, 내수시장에 길을 열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안 되니까 법인세가 이렇게 최악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대기업뿐만 아니거든요. 대기업이 많은 매출을 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소기업이나요. 예, 이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여기까지 가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개인사업자나 소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식당이나 주점도 법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데를 가보면 최악이에요.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저도 어제 저녁에 금요일이니까 예,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에게 가서 저녁에 좀 팔아주자 하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두 분이서 일하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부부가. 근데 손님 테이블은 한 서너 테이블이 되고요. 이게 손님 통제가 안 되시더라고. 무슨 얘기냐. 이게 친절하고 뭔가 상냥하다는 느낌. 그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하거든요. 두 분이서 하시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손님들은 더 안 오게 될 거예요. 아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고깃집이라 그러면요. 딱 붙어 서서 손님이 뭘 요구하는지 탁탁탁탁 서비스를 해주는 게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저는 맛있어서 저는 또 갈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말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만 낮춰주더라도 한 사람을 더 뽑았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을 더 뽑았으면 이게 분위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저는 그런 것을 보면요. 이게 경기가 가라앉아 있다는 것. 재빠르게 기업과 관련된 규제를 풀지 못한다는 것. 이게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니까요. 국세 수입 예산 진도율도 굉장히 떨어져요. 최근 평균 5년 동안은 47.5였거든요. 47.5%였습니다. 2022년에는 49.7% 많이 걷었다는 거예요. 많이 걷었다. 2023년에 40.0%입니다. 안 걷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적자가 나도 세금을 걷어가거든요. 그런데 적자가 나니까 옛날 같으면 적자가 나도 은행에 돈을 빌려서 세금을 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 냅니다. 왜? 낼 돈이 없어요. 은행도 안 빌려주고. 자영업자들한테 돈 빌려주는 거 보셨습니까?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산 진도율이 이렇게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36조가 아니라 41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수 결손율이 말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역대 최고가 될 겁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도요. 세수 결손은 8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14년에는 10조 9천억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것도 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2023년은 41조까지 갈 모양새니까 충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물론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 내지는 공영 여당하고 싸우느라고 쉽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규제 해제라든가 어떤 기업의 어떤 상황을 열악하게 느껴서 우리 경제가 나빠진다고 생각을 해서 투쟁을 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경제는 꼬꾸라지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배는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꼬꾸라지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잘할 거라고 예상해요. 하나하나 풀어갈 거라고도 예상을 하지만 당장 말입니다. 풀어가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된다면 그것은요.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 다시 말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될까? 저는 솔직히 그게 두렵습니다.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최악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좋지 않은 그런 뉴스가 될 거예요. 예. 저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어느 누군가는 정환전 TV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필부지만 계속 이렇게 외치다 보면 우리가 경제 정책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구나. 뭐 그렇게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다. 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요. 인식을 하고 나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인식을 하지 않고 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게 경제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특히 제일 중요한 것 실물 경제를 제대로 파악하고요. 그것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